안녕하십니까. 박문고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은요, 건축법의 일부분과 주택법 일부분 복습 자료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에 공개 공지 설치 대상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공개공지란 것은 공터를 확보하라는 거죠. 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긴 의자나 파고라나 긴 의자 같은 이런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 2번 공개 공지를 설치할 때는요, 자, 우리 1.2배 완화인데요, 용적률 높이 기준에 1.2배 완화 이렇게 완화합니다. 자, 그런데 공개 공지에서 건폐율을 완화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왜 그러냐면 내 땅을 10% 제공하고 그 완화 비율이 건폐율을 20% 완화받는다면 제공 비율보다 완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자, 건폐율을 1.2배 완화해버리면 공지가 줄어드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제공이 10%고 완화가 20%니까 건축 비율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1.2배 완화 대상에는 건폐율이 없더라.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 완화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건폐율 완화 O, 건폐율의 1.2배 완화 X. 그러니까 건폐율의 완화는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1.2배 완화는 건폐율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1.2배 건폐율 줬으니까 틀린 문제. 세 번째, 공개 공지 면적은 여기 대지 면적의 자, 몇 프로죠? 20%가 아니라 10% 범위에서 공개 공지 확보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그래서 3번 틀린 문자. 4번은 접도 의무죠.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자. 그러니까 4m가 아니고 2m죠. 접2 그럽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한다.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 4m 아니고 2m. 공개 공지는 내 땅의 10%. 1.2배 완화할 때는 건폐율 쓰지 않는다는 거.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이지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C, 허가권자는 도로를 자 폐지합니다.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입니다. 폐지나 변경은 급할 게 없으니까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 그러나 도로의 지정은 급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동의나 해외에 거주하더라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라. 해외에 거주한 등 사실상 동의받기가 곤란하거나 사실상 통로로 장기간 이용하고 있을 때는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사실상 곤란할 때. 그러나 폐지나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 동의. 자, 하여 반드시 동의 맞는 문제입니다. 필수적 동의입니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아니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랫부분은 수직면을 넘어도 됩니다. 자, 맞는 문장이죠. 건축물은 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아니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도 되더라 라는 것까지 어디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지표 아랫부분은 넘어서도 된다. 맞는 문장. 7번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물의 수평, 투영 면적대인데, 자, 우리 각층 그러면 건축 면적이 아니라 각층 바닥, 각층 바닥, 바닥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틀린 문장. 8번에 용적률 산전시 연면적. 여러분 연면적에는
연면적에는 당연히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 두 개의 개념이죠. 그냥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용적의 적자가 쌓을 적자니까 지하층 제외,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제외, 피난안전구역 제외, 대피공간 제외. 그러니까 연면적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관련 또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그러면 적자가 쌓을 적자다 보니까 지하층 제외, 지상의 주차장 제외, 피난안전구역 제외, 대피공간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건축물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한 개층이죠. 3m마다 한 개층이 아니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4m마다 한 개층입니다. 3m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폐지 변경은 반드시 이용의 동이고요. 건축면의 담장은 건설 수면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괜찮습니다. 각 층별로 따지면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입니다. 각 층 보이면 바닥, 안 보이면 건축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층입니다. 4m. 그 다음에 우리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용적률이죠. 지하층 빼고 지상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제외라는 거. 그러나 그냥 연면적 하고 나왔을 때는요, 지하층이 포함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10번 문제는 무엇을 물었냐면요. 자, 2000제곱미터인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이 의무거든요.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대지 면적이 2000이고요. 적용을 해야 하는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자, 물류센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원래 물류센터는 연면적이 1500 미만이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거지나 상업지일 때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공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안 하거든요. 2000이니까 안 하는 거고. 가설 건축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장 적용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사이즈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하는 건물은 이렇게, 자,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요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연면적계 1500 미만의 물류센터는 적용하지 않는데 그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만들 때는 적용을 해주세요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는 31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면적 등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상시설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우리가 누워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생활하는 공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실, 전기실 누워 못 누워? 못 누워죠. 그럼 바닥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바닥 면적 제외니까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도 당연히 제외.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하는 건데 기계실, 전기실은 못 누워, 그러니까 제외되는 거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전부 필로티면 걔는 자, 층수에서 제외되고 높이에서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할 때 그 1층 전체 필로티 부분은 층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옳은 것은 3번이네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할 때 1층 부분에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전물 1층 전체가.
그럼 이 필로티 부분은 자 우리 높이 계산할 때 층고에서 제외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층고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방어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윗면까지를 층고 그럽니다. 4번 틀린 문장이죠. 5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더라 라는 것. 그래서 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된데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요. 전기실, 기계실도 바닥면적 제외하니까 용적률 산정 시 옆면에서 제외하고 층고는 방어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 층고, 아랫면이 아니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릴 때는 가장 많은 층수. 건축물의 높이 제한할 때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1층의 층고는 높이에서 제외하더라 하여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우리 준주택은 하고 나왔네요. 준주택의 종류는 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 다기. 준주택은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주택에 준하는 거죠.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 다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3번에 아파트 입구의 담장, 자 단지 내 도로, 자 담장이나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주차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관리사무소 없으면 경비실 앞에 세우라 했죠? 차 세우고 유리문 땡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건축설비. 정면에 승강기, 왼쪽에 우편함, 옥상까지 올라가면 자 공청 안테나, 정면에 봉색에 국기 계양대, 옆에 뾰족 피레침, 이런 것들 모두 건축 설비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주택에 딸린 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 주택은 조명면적 얼마? 5자니까 50이하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5자니까 얼마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됐네요. 15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자 기금의 지원을 받았네요. 호당 세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도 아닌 시골의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이다. 맞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랍니다. 최대 100이죠.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시골에 읍면일 때는 최대 100 하는 거지. 준주택, 오노다기,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그 다음에 원룸 주택 5자 5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자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어서 호당 세당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시골의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등자가 틀렸죠.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입니다. 옛날에는요 국민주택 등을 제한주택인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 합니다. 등자가 틀렸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85 이하죠. 단지형 12, 단지형 5대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이 자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제곱미터면 하나의 공간밖에 안 됩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리시설 나왔는데요.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손자가 끌고 가는 것이죠. 놀이터 근생.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끌려간 곳,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경로당은 할아버지에 따라서 제일 가기 싫은 곳 그랬죠. 자,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걸 뭐라 부른다? 복리시설. 원룸 주택은 자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아파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 미용주택입니다. 등이 아니고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뭘 찾으라 그랬냐면요. 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다가올 때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죠.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중에서 자 다가오고 다세대가 쓰면 틀린 문장이죠. 주택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 했잖아요. 주택이 아닌 거.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디귿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번. 그럼 답은 뭐예요? 4번. 다가구 다세대가 주택법이 주택이라는 거 아는 순간 답은 4번이 되네요. 공간. 자, 주택법의 주택은 공기가 없다 그랬죠? 공간이나 기숙사는 주택법 주택이 아닙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쓰는 자 건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쓰는 건물이 되는데 공간이나 기숙사는 그게 안 되죠?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법 주택은 공기가 없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죠. 오피스텔, 다중시설, 기숙사, 노인 목주택, 오노다기.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됐으니까 주택 외라 돼 있잖아요. 근데 기억 디귿이 주택인 건 다 알잖아요. 그 빼고 나머지가 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푸는 요령 터득하시겠나요? 예,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러네요. 옳은 것은 31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자 보시면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얘는 준주택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1번 틀렸고 2번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적 면적 84제곱미터 85 이하죠. 그럼 해당한다? 정확하지 않나요? 자,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된 들어서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면 준주택입니다. 국민주택입니다. 84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2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나야죠. 3번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원, 난방시설은 이건 기관설이라고 그러죠. 그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면 무엇이라 부르고요? 간선시설하고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범설비는 부대설이고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방범설비는 부대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회계시설 이런 것들은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거니까 복리시설 그럽니다. 하여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